네, 저는 민사송법, 변리사스쿨에서 민사송법을 강의하고 있는 최영덕이고요. 지금 그 동차반 합격 전략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관리반, 그에 대해서 지금 수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사송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일단 이제 1차 본 수험생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는 지금 요 민사송법 기본 강의 계획서로 해서 나갔는데 그 뒤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강의 일정과 장소 해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1차는 객관식으로 보고요. 2차는 뭐 다 아시겠지만 주관식으로 봅니다. 이제 주관식으로 보는데 전에는 그 어떤 거에 대한 지식의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요약이나 혹은 그 설명 형태로 이제 이렇게 나왔던 게 꽤 됐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물어보다가 요새 주관식 시험 문제를 거의 한 20년 됐는데 거의 사례형으로 물어봅니다. 사례형. 근데 이 사례형으로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걸 어떻게 서술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1차에서 봤던 특허나 상표 같은 경우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사례 문제를 푸는 것,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도 판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떻게 이제 설명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따로 이제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 민사송법만큼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처음 보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월 15일 날 보고 그 다음에 7월 15일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5개월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안에 기본 강의가 듣고, 그러니까 대개 커리큘럼이 기본 강의 듣고 이거에 대한 사례 적용 혹은 사례 뭐 문제 이렇게 사례 풀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나서 실전 GS 혹은 기초 G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개 이제 모든 학원에서 이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차를 합격했다고 치고 그러면 올해 수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기본 강의를 안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얼마만큼 많이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기본 강의를 얼마든지 많이 들어도 이걸 사례에 적용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본 강의를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끝내주고, 그리고 절차의 흐름을 자기에게 맞게 파악하고 나서 사례는 어떻게 푸는구나, 이렇게 전략적으로 삼으시는 게 동차생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리사 수험마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1차 시험 보고 나면 무조건 민사송법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떨어지든 붙든. 그 이유는 뭐냐면 올해 1차 떨어지더라도 내년에 가서 어차피 또 뭘 들어야 되냐면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한번 미리 들어두거나 혹은 그때 제대로 들었다면 그 다음에 기본 강의, 그 얘기는 어차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건 절차라서 이 흐름을, 오죽하면 흐름 민사송법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죠? 아주 잘 졌어요. 내용은 좀 이렇게 영상 강의긴 한데 내용은 좀 개차반이지만 흐름 민사송법은 아주 제가 원래 이게 수업을 이렇게 떨면서 하는 스타일 아닌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오늘 여기 처음 보면 제가 좀 습기가 없어가지고 처음 보면 제가 좀 약간 좀 더듬거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좀 이렇게 완화하기 위해서 다른 책들을 좀 씹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튼 이 흐름입니다. 그리고 책은 안 좋다. 여튼 흐름을 빨리 파악하는 게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강의 횟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저는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20회로 합니다. 20회로.
20회면 아마 민사소송법을 강의하는 모든 수업에서 가장 짧은 시간인데, 그렇지만 제가 뭐 양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학교에서든 로스쿨에서든 그다음에 학원에서든 20회 이상을 넘겨가지고 강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거의 전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약속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왜 이렇게 하냐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약간 다른 문제인데, 2월 15일 날 시험 보고 나서 합격자 발표가 언제냐면 3월 19일이에요. 1차를 합격하든 안 하든 무조건 1차 그 기본 강의를 들어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면 무조건 1월 19일 전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억지로 3월 19일 전에 끝낼 것이냐, 아니면 충분하기 때문에 20회로 이걸 끝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3월 19일 전까지 무조건 끝내줘야 1차 발표 나고 나서 그 뒤로 어떻게 할지가 이제 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20회로 정하고, 또 민사소송법은 20회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의를 안 듣더라도 이 기본 강의를 길게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한테 손해다. 왜냐하면 절차기 때문에 민법이나 혹은 이런 실체법적인 부분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건 소를 제기해서 판결이 나오는 일련의 절차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걸 길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부분만 일단 받아주시고, 그리고 뭐 어떤 책을 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책을 보든 민사소송법은 다 똑같은 책이고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민사소송법의 그 시조는 누구냐면 이시훈 교수라고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러운 거 아니고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원래 이분이 민사소송의 시조예요. 시조였고, 그러니까 이시훈 교수의 민사소송법이 시조고, 이 책을 뭐 별로 안 좋은, 재수 없지만, 그 다음에 히읗 하면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억만 해야 돼. 이니셜, 자꾸 쓰지? 기억. 그 다음에 요 옆 밑에, 이런 분들의 책들은 전부 다 누가 베꼈냐면 여기서 베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 강사들 중에 제가 좀 말을 좀 약간 막 하는 편이라서 다 감안하시고, 이 책을 가지고 또 여기나 다 이 책을 또 약식으로 만든 책이 또 이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시훈 책을 모두 모방해 가지고 줄여서 나온 책들이 뭐냐면 전부 다 학원 교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옛날에는 이 이시훈 교수님 책을 가지고서 그 속에 들어가 있던 모든 어떤 사소한 쟁점들을 전부 다 출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로스쿨로 바뀌면서 비교적 그 민사소송법 문제가 정형화되었고 단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봤을 때 더더욱 기본 강의나 이 이시훈 교수 책을 가지고 길게 붙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1차를 잘 보셨든 보시지 않았든 무조건 민사소송법을 들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가장 좋은 강의는 기본 강의가 최대한 짧은 거, 요거를 들으시라 얘기하고, 광고로 제 강의가 가장 짧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사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기초 GS와 실전 GS를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사례까지는 다 동일한데, 그 다음에 기초 GS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문제 푸는 정형화된 방식이 있어요. 그 정형화된 방식을 이과생들, 여러분 대부분 다 이과생들인데, 이과생들이나 혹은 법대를 졸업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업하지 못한 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요 서술 방식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주 정형화해서 이 답안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방법, 혹은 서술의 어떤 그 길잡이,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전 GS는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 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쫓아온다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때부터 편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요거는 그때 맞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소한 어디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되냐면 기초 GS까지는 반드시 하셔라.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대개 모든 학원에서 강의 커리큘럼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고 일단 1차 보신 여러분들이 되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 1차 엊그제까지 해서 시험을 보시느라고 매우 수고하셨는데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약간 좀 이런 얘기 드려서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1차 합격하고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수험생들 중에 6차까지 해서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그 6차까지 합격했다는 건 1차를 최소 3번 이상 합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본 거에 대해서 매우 수고하셨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1차 합격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이 변리사 시험이라는 건 2차를 합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기존에 합격했던 사람들 600명. 요번에 600명. 그러니까 1차나 3차 얘기하는 거죠. 요건 2차나 4차 얘기하는 거고. 합해가지고 1200명인데 1200명 중에 몇 명이 합격하냐면 200명 플러스 10명 정도. 요 10명이라는 건 요 200등하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합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에서 220등, 제가 굉장히 많이 본 거 215등까지 합격한 걸 봤으니까 15명 여기 다 모여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뒤에는 가끔 그 게시판 이런 데 보면 별의별 얘기 다, 그 게시판 전부 다 조작인 것 같은데, 주작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건 0.01로 떨어졌네, 0.2로 떨어졌네. 요번에 동차생,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수험생들도 동차반인데, 민사송법 64점인데 0.2로 떨어졌다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떨어진 거라고. 어쩔 수 없어요. 요 안에냐, 요 아니냐. 이거는 요 아니냐, 요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1차를 보신 건 매우 수고하셨는데 설사 1차 합격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재수없는 얘기죠. 하지만 사실이 그렇고요. 이 수험생이 있다 보면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해야 돼요? 1차 합격하고는 무조건 합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커리큘럼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냐 이런 걸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변리사 스쿨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또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전략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는 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략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민사송법을 좀 준비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이 기회 한번 이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교재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어, 어제. 그래서 2024년도 판례까지 정리를 해 놓고요. 교재는 거듭 얘기하지만 많이 보는 책도 좋을 수 있고요. 가장 얇은 책도 좋을 수 있고요. 어떤 책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한번 정하면 끝까지 보세요. 거듭 제가 이 시조, 이시훈 교수 시조 얘기하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가지고 계속 그냥 더하기 빼기 한 거기 때문에 자기 책을 만들어 가지고 끝까지 보는 게 민사송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제 강의를 안 듣시더라도 제 사례집 있습니다. 탁마 민사송법 사례집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기존에 나와 있고 아마 3월 10일경에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끝나서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요 사라는 게 아니라 요 사례 앞에 보면 서술, 그 사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요 서술 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 역삼동 변리사 수험가에서 가장 오염된 게 뭐냐면 사례 문제 푸는 걸 그냥 막 풀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풀고. 어떤 의미냐면 편지를 쓰더라도 여러분 익히 배워서 하시겠지만 편지를 쓰더라도 서두가 있고 본문이 있고 맺은말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할 수 있는 추신 이런 기본적인 형식이 있는 것처럼 하물며 여러분 자격증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은 내용이 채워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갖추어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사례 시험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의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기본 강의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짧은 거. 그 다음에 사례는 이 사례 적용할 때 그 문제 푸는 형식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걸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2차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차반들이 올해 최대한 그 합격을 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는 그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일단 동차 합격을 하든지 합격할 수준이 돼야 제시에서도 가능하겠죠. 그죠? 혼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초 GS에서 물론 기본 강의하면서 제가 매일 점검을 합니다. 매일 점검은 보통 10문제 정도, 10문제. 그 다음에 기초 GS 총 32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GS에서 64문제가 있어요. 요 10문제 20이니까 여기서 200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 강의하면서 실제 판례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같이 강의하면서 여기에서 요 기초 GS하고 실전 GS를 또 문제를 제가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4년도까지. 이게 지금 6년째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강의를 6년째 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약간 좀 너무 자랑인 것 같아서 원래 되게 그 숫기가 많아가지고 원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학원판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6년 전에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6년에서 5년 차,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5년 전부터 시험 볼 때마다 내 사례집, 아니, 내가 여기서 이 매일 점검하고 기초 GS하고 실전 GS에서 실제 시험이 얼마나 똑같이 나왔느냐를 매회 시험 볼 때마다 제가 학원에 게재합니다. 아마 지금 다 우리 변리사스쿨에 아마 게재가 됐을 거예요. 뭐 적중률 해가지고. 단언컨대 좀 너무 세긴 한데,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장담하는데, 매일 10문제에서 20일 동안 200문제 푸는, 요게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한 150에서 160문제 정도 안에서 다 나와요. 절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넘어가면 제가 환불 막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아직 환불 신청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혹은 제 책에서 보면,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책에서 보면 매일 점검해가지고 제가 뒤에다 단원별로 매일 점검 문제를 다시 넣어놨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는 다시 또 제가 다 프린트해서 또 드릴 건데 꼭 풀어보세요. 이게 지금 5년째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저기 아까 제가 반가운 얼굴 있어가지고 왜 여기 앉아있냐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못하죠. 작년에도 이맘때 똑같이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제가 이맘때 똑같이 얘기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10문제 중에 7, 8문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면 제가 학원 강사를 때려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있으니까 뭐 말씀, 아니면 지금 저한테 뭘 하겠죠. 이 얘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냐면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6년째. 이 정도면 그냥 이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은 다른 것과 달리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절차기 때문에. 그 절차를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동차 합격 혹은 내지 제시까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 600명 이미 제시. 이 동차는 이걸 못 따라가요. 여러분이 이맘때 올해 합격하고 내년 이맘때 와서 일자 떨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하고 제시인 여러분하고 또 비교한다면 너하고 나하고 여러분 기분 나쁘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실력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차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이 동차생들 중에 합격할 수 있느냐. 이게 10%가 안 돼요. 많아야 15%입니다. 동차생들 중에 300명 중에 합격할 수 있는 거는 요거 특히 1차생들. 1차생들 이번에 진짜 우리가 여기엔 뭐 진정 동차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주 말 잘 만들어. 원래 법대가 그런 말 만들어내기 되게 좋아하는데 진정 동차 중에 합격할 수 있는 건 15%밖에 안 돼. 그 얘기는 맥시멈 30명입니다. 그만큼 동차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시까지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가장 전략적이니까 그러면 빨리 그 흐름을 파악해라.
절차를 파악해라. 이렇게 전략을 삼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차피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변리사를 꼭 봐야 되겠다. 그러면 1차 시험 봤으니까 한 달 동안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무조건 들으세요. 그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방향이니까 어차피 공부할 거면 그런 정도 하시고 변리사 스쿨이 매우 좋다.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여러분들이 민사동법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방향일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질문 있으면 마음 놓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으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혹시 질문 한번 예. 괜찮습니다. 뭐든지. 제 설명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거 있으면 또 괜찮고요. 19일 수업 시작할 때 준비해야 되는 책만 준비하면 되는데 제가 오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저한테 아마 배당된 책이 한 10권 정도 되거든요. 그럼 선착순으로 제가 10명, 그 얘기 물어본 거 아니지만 물어봤으니까 선착순으로 10명은 제가 책을 드리고 11번째 분부터는 그 책을 그냥 구입하셔가지고 두시면 됩니다. 이미 책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10명을 그날 정해야 될지 아니면 등록순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직 정리된 게 아니에요. 드리긴 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드릴지는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그 책이 있다. 그 책을 가지고 하고 그걸 구입해서 오시면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책,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제 책만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민사법은 다 똑같아요. 대신 가장 빨리 보거나 가장 편한 책을 보세요. 그게 거기에다 판례를 더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거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미리 설명했기 때문에 교재는 탕마민사송법이라 해가지고 탕마민사송법은 요거는 좀 제가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제 와이프가 책을 썼는데 장명소를 갔어요. 장명소를 갔는데 음양 오행해가지고 막 6, 7개를 막 해놨어요. 근데 6, 7개의 음양 오행을 따져보니 전부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나마 마음에 드는 게 탕마인데 이거 없애버릴까 생각 중인데 여튼 제목은 그렇습니다. 요거 책하고 그 다음에 제 카페가 있습니다. 탕마 민사송법 그냥 카페 이렇게 치면 나와요. 여기에 매년마다 강의 시작할 때 제 수업을 듣고 유학한 두 분이 계세요. 하나는 현재 판사로 계시는 분인데 로스쿨 할 때 판사로 계시는 분이 내 수업을 듣고 정리한 정리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번에 2차 시험 보는 황담비라고 하는 수험생이 있는데 그 수험생이 수업을 듣고 정리한 정리본이 있어요. 요 정리본을 제가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 카페 이건 이거 한글 HWP로 이거고 이거는 OSP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OS인가 뭐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약간 호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참고하시고 자기 책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 책을 만드세요. 자기 거를 만드시는 게 절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건 따른 거고 자기 책을 만드세요.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요게 기본적인 교재고요. 여러분들이 정리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거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원별 매일 점검 문제가 있어요. 단원별 매일 점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 책을 하나 사가지고 요 단원별 문제만 따로 복사해가지고 나눠 가셔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 200문제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게 있으면 제가 환불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00% 아니고 10문제에서 7, 8문제. 요건 제가 장담합니다. 거의.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그 금액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왜 그런지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튼 그 정도의 적중률이 있다. 이 수험생들이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미 올려놨어요.
카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거는, 그리고 이미 기존에 들었던 수험생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따 제가 확인해 달라면 제가 확인해 줄 수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4명이 1차, 동차 합격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민사소송법 63점, 64점이 나왔어요. 뭐, 근데 다른 데서 좀 안 나왔겠죠. 그죠? 더군다나 올해처럼 특허가 이상하게 나오고 그러면은, 그런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튼, 제 얘기만 잘 들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60점 이상은 제가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수업은, 재밌습니다. 저 혼자 재밌어요. 문제는 제가 혼자 재밌고 혼자 웃어서 그렇지 아주 재밌습니다. 또. 안 물어본 거 대답해서 죄송하고요. 뭔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면,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6월 19일 날, 민사소법 개강을 하니까, 뭐, 처음 들어오셔서 마음에 안 들면 나가시면 되고, 한 두세 번 들어보시고, 그런데 제가 굳이 왜 2월 19일 날 하느냐? 제가 5년, 6년 동안 우리 역삼동에서 강의하면서, 2월 월요일 날 바로 수업할 때도 있고, 화요일 날 바로 수업할 때도 있는데, 이게 제가 수험생들 마음을 못 헤아렸던 게, 제 생각에는 2월 15일 날 시험, 그러니까 토요일 날 시험 봤으니까 월요일부터 바로 공부하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요 학원 안에서 지금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수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이 잘못됐다. 수요일 날 시작해야 된다. 라고, 그래야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겨서 죄송하고, 여튼, 수요일 날 수업을 시작할 거니까, 마음가짐 잘 하시고요. 여튼, 제 수업을 안 듣더라도 반드시 들으시고, 올해 꼭 좋은 결과를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